안녕하세요. 이상큐브입니다. 폴란드 방위산업 매체인 디펜스24는 지난 8월 10일자 기사에서 유럽연합은 새로운 탄약과 무기 시스템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EU가 승인했다라고 보도하며 이 프로젝트에는 폴란드와 프랑스, 스페인 등 유럽의 여러 나라가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내용의 보도는 외신에서도 처음 보는 기사여서 우선 폴란드 언론의 기사를 번역해 보겠습니다. 유럽의 국가들은 포병의 현대화에 크게 관여하고 있습니다. 핀란드와 노르웨이, 덴마크와 크로아티아, 네덜란드와 스페인, 그리고 스웨덴과 헝가리 및 폴란드와 슬로바키아 및 발트의 연안 국가들은 최근에 155mm 자주포 및 탄약을 조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밖에 독일과 체코도 포병의 현대화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며 일부 물량은 폐기된 장비를 다시 수리해서 사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럽의 포병 현대화 계획 중 일부는 일찍이 계획되었지만 나머지는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러시아의 위협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포병의 현대화 계획에 착수했습니다. 포병을 사용하면 더 먼 거리에서 특정 목표물에 대해 폭격을 가할 수 있으며 동맹군의 공중 지원이 없을 때에도 부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장의 시나리오에서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52구경 장포신은 오늘날 유럽의 곡사포들 사이에서 표준 규격입니다. 52구경 장포신에 베이스 블리드탄을 사용할 경우 사거리는 약 40km로 늘어납니다. 이 같은 수치는 폴란드 크랩과 크로아티아와 리투아니아, 이탈리아와 네덜란드 및 그리스에서 운영 중인 독일의 PZH-2000, 핀란드와 에스토니아, 노르웨이에서 운용 중인 한국의 K9, 그리고 프랑스 세자르 시스템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나열된 국가 중 일부 나라는 곡사포용 정밀 탄약도 조달했습니다. 유럽의 포병 부대는 잠재적인 적들이 포에 대한 기술 개발 및 현대화 프로그램을 시작하자 EU는 특히 포의 사거리와 관련하여 포병 자산의 성능을 향상시킬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앞서 언급한 요구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작업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서 EU는 두 가지 개발 경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새로운 장거리 및 정밀 유도탄을 개발하여 사거리를 늘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포 자체의 성능을 향상시켜 사거리를 늘리는 것입니다. 후자는 배럴의 길이를 늘리거나 챔버의 부피를 늘려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EU는 포병의 사거리와 관련된 연구개발 노력을 지원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했습니다. 따라서 최근 승인된 유럽 방위산업개발기금 프로그램 30개 중에 2개가 포병에 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이름은 파이어스 프로그램입니다. 파이어스 프로그램의 목표는 유럽형 정밀유도 155mm 발사체 및 로켓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연구는 24개월 동안 지속되며 EU 전체에 350만 유로가 지원됩니다. 프랑스 넥스터 시스템스사가 파이어스 프로그램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에는 폴란드 CRW, 텔레시스템 메스코사를 포함한 유럽의 여러 기관이 참여하여 개발한 APR 155mm 정밀유도 탄약에 포탄용 레이저 유도에 대한 노하우를 제공합니다. 이는 폴란드 기업이 제공한 노하우와 전문성, 그리고 폴란드 기업이 파이어스 프로그램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지금까지는 앞서 언급한 프로젝트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파이어스 프로그램의 리더인 넥스터사가 155mm 카타나 정밀 탄약을 개발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파이어스 프로그램이 카타나 프로젝트의 발판이 될 수 있으며 카타나 프로젝트는 EU의 특정 요구사항에 맞게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카타나는 관성과 위성 및 레이저 유도 시스템을 활용하는 정밀 유도 발사체입니다. 카타나 발사체는 작년 12월에 처음으로 발사되었고, 카타나는 이전보다 정확도가 훨씬 더 높아졌으며 움직이는 표적도 맞출 수 있습니다. 이 발사체의 초기 버전은 최대 사거리가 30km가 될 것이며 다음에 배치될 개량형은 최대 60km의 사거리를 제공할 것입니다. 60km의 사거리는 세자르와 크랩, 그리고 K9와 같은 52구경 장포신과 거의 같습니다. 하지만 탄약이 더 나은 성능의 곡사포와 함께 사용될 경우 사거리는 훨씬 더 늘어날 것입니다. 특히 파이어스 프로젝트는 탄약과 함께 로켓 발사체의 개발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로켓 발사체의 개발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MBDA 프랑스가 로켓 발사체를 개발하는 기업 중 하나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독일 MBDA도 최근에 사거리 300km의 경순항 미사일에 관한 테스트를 시도했으며 스페인도 포병용 정밀 로켓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프로젝트인 이컬러스는 155mm 자주포와 로켓 발사기로 구성된 하이브리드 트럭 플랫폼을 기반으로 현대화된 유럽의 포병 시스템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플랫폼은 글로벌 개발 동향에 따라 높은 수준의 자동 장전 시스템을 보여줄 것입니다. 또 다른 기능은 강력하고 상호 운용적이며 안전한 통신 제품입니다.
이런 이컬러스 프로젝트에는 스페인 이베리스 에어로스페셜 YD페사가 주도하며 유럽의 에어버스와 프랑스의 넥스터, 그리고 이탈리아의 레오나르도와 이베코뿐만 아니라 슬로바키아의 콘스트럭트와 체코의 타트라 및 핀란드의 파트리아와 기타 슬로바키아와 스페인 및 그리스 기업들도 참여합니다.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트럭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현대적인 사격 통제 장치를 갖춘 유럽식 로켓 포병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이 개념 연구를 넘어 계속 진행된다면 자주포의 자동화 및 유효 사거리 영역에서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모든 자주포를 능가하는 155mm 포병 시스템이 개발될 것입니다. 유럽형 자주포의 개발은 유럽의 다른 국가의 활동을 고려할 때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독일은 여기에서 좋은 예입니다. 라인메탈은 V랩과 같은 사거리 확장 탄약을 개발하고 있지만 동시에 차세대 포병 시스템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V랩 탄약은 이미 사용 중이며 최소 하나 이상의 나라에서 이 탄약을 조달했습니다. 이 탄약은 52구경 장포신을 갖춘 표준 곡사포에서 발사할 경우 60km를 넘는 사거리를 갖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2019년에 업그레이드된 G6 곡사포를 실험했습니다. 배럴의 길이는 여전히 52구경이었지만 챔버는 25리터까지 확장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최대 76km까지 사거리를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독일의 라인메탈사는 83km의 사거리를 가진 최대 69경 장포신과 개조된 챔버를 갖춘 새로운 곡사포를 개발 중입니다. 또한 최근 독일 연방군은 미국의 노스록 그루먼과 독일산 탄약의 미국산 PGK 키트를 통합하는 것에 대해 합의했습니다. 유럽은 유럽연합이 지원하는 나라들 간의 협력을 통해 포병 능력을 개발하고 있지만 미국과도 협력하고 있습니다. 페스코어틀레에서 진행 중인 유로어틀러리 프로젝트는 포병 영역의 또 다른 프로젝트입니다. 페스코 프로그램은 산업계가 아닌 회원국에서 시작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하지만 업계와는 여전히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유럽 국가들이 수행하는 작전에서 방어 능력을 강화할 이동식 포병 플랫폼을 만드는 것입니다. 슬로바키아가 이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있으며 이탈리아와 헝가리도 참여합니다. 흥미롭게도 헝가리는 이미 독일의 PZH-2000 곡사포를 운용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헝가리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작업 중 하나는 주자나투 시스템에 이탈리아 볼카노 탄약을 통합하는 것입니다. 볼카노는 레오나르도와 여러 파트너가 개발한 정밀 유도 무기 체계입니다. 볼카노는 155mm 곡사포와 127mm 함포용으로 사용되는 탄약입니다. 하나는 BER 및 GLR의 두 가지 변형으로 제공됩니다. 이처럼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현재 유럽 국가들은 EU 자금을 사용하여 포병 전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보듯 유럽의 포병 전력 강화의 노력은 두 가지로 진행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새로운 유형의 탄약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탄약은 기존 포병 전력의 능력을 점진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나토의 포병 전력에서 사용되는 탄약이기 때문에 호환성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K9과 크랩, 세자르 또는 PZH-2000 모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시스템이 유럽 군대에 도입되어 배치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현재 세계에 155mm 크랩 중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각각 23문의 곡사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폴란드군은 총 122문을 추가로 도입할 예정이며 내년까지 인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은 앞서 나열된 현대 포병 전력의 잠재력을 모두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또한 폴란드의 텔레시스템 메스코사가 유럽 방위산업개발 프로그램 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은 주요한 업적이며 폴란드가 유럽의 포병 자산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로도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상이 기사의 전문이었습니다. 기사의 내용을 함축하면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포병 전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앞으로 유럽은 유럽 방위기금을 이용하여 유럽에서 표준으로 사용할 수 있는 포병 자산을 개발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유럽의 포병 자산의 개발은 한국의 K9의 수출과도 연관되어 있어 주목할 만한 움직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큐브였습니다.